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고 또 어떤 마음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MBTI와 사상체질이라는 두 개의 다른 언어가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지 따뜻하게 보여주는 책, MBTI와 사상체질 성격의 일부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격이나 체질에 관심이 많으며 또한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의 결과가 알게 모르게 자기 생활에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유형이라고 판정이 나오면 한편으론 수긍하고 한편으론 무시도 하면서 자신의 성향을 어떤 식으로든 결정짓고 싶어 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알기 어렵고 다루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MBTI와 사상의학 체질 성격의 유형을 비교하면서 주로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사상의학 관점으로 MBTI 유형을 보다 보니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져서 이를 내용에 반영하였다. 반대로 사상체질의 성격도 각각 해당하는 MBTI 유형에 따라 여러 갈래 분화되는 양상을 알 수 있었다. 귀납적 추론이나 통계학적 증명을 통하지 않고 주로 개념에 대한 의미론적 해석을 통하여 독자의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심리 유형의 목적은 사람을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마음의 방향을 이해하려는 데 있다. 사람은 저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다른 속도로 감정을 품으며 다른 기준으로 한 사람을 받아들인다. 그 차이를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상대의 행동을 전처럼 의아해하지 않게 되고 이해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 심리 유형의 분류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어떤 사람은 감정의 웅덩이가 깊고 어떤 사람은 생각의 길이 멀며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글자 하나에도 예민한 경우가 있다. 유형은 단지 그 사람의 결을 조금 더 선명하게 비추어주는 하나의 창일 뿐이다.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심리 유형과 사상 체질이 전혀 다른 시대와 언어에서 태어났음에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MBTI는 마음의 방향과 인지 습관을 비추어주고 사상 체질은 타고난 기질과 감정의 흐름, 몸과 마음의 결을 보여줍니다. 두 체계가 서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그림자를 밝혀주는 느낌입니다. 하나는 왜 그렇게 느끼는가를 설명하고 다른 하나는 왜 그렇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MBTI로는 보이지 않던 부분이 사상체질을 통해 더 깊어지고 사상체질로는 설명되지 않던 미묘한 결이 MBTI로 선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양파와 비슷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사람마다 지문이 다른 것처럼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과 유사한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고 평생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도 몇 안 된다. 하지만 한꺼풀씩 벗겨내 들어가다 보면 다양성은 점점 사라지고 몇 가지 패턴으로 모아지게 되는데 심리 유형이나 성격 유형은 바로 이러한 패턴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라 보면 된다. 사람의 성격을 크게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나누었던 칼 융은 인간의 본성에 관해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차이가 한 개인의 특이점이 아니라 유형에 따른 태도의 문제임을 쉽게 알 것이라고 하였다. MBTI의 기초를 만들었던 캐서린 브릭스는 딸의 남편이 될 클래런스 마이어스를 처음 만났을 때 무언가 성격이 다름을 느꼈고 딸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 지속을 위해 성격 유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상의학을 창시한 이제만은 사람의 마음과 기질이 다양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태어나면서 문득 얻게 된 이것을 멍하니 생각하지도 않고 잠자코 저절로 오기만 그렇게 기다려서야 되겠냐고 하였다. 양파의 껍질을 계속 까보면 남는 게 없다. 사람의 마음도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 빈 백지장 상태만 남는다. 이 백지 상태의 마음이 곧 차별이 사라진 세계이며 한편 인간과 우주의 보편성만 남아있는 공간이다. 융에게는 그것이 집단 무의식일 수 있고 브릭스에게는 딸을 바라보는 시선일 수도 있고 이제마에게는 치우침 없는 중앙 태극의 마음일 수 있다. 원래 움직이는 대상을 파악하려면 자신은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같이 흔들리면 올바르게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사람의 마음은 변화무쌍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며 손안에 쥐어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백지 상태의 마음이 되어야만 자신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물론 이 가설이 맞는지는 그 경지에 가본 사람이 알 것이다. 하루하루를 살기 바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마음을 고요하게 갖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성격 유형의 도구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검사를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의 유형을 알아보고 서로 결과를 맞춰보면서 상대방을 이해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가 깊어지면 각자의 마음속에 동심원의 울림이 생길 수 있다. 이 작은 울림이 자신과 남을 변화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나와 차이가 나는 다른 존재를 만나면 그것이 크든 작든 일종의 자극이 되고 그 자극이 생명의 본질에까지 미쳐서 꿈틀거리게 만든다. MBTI를 개발한 캐서린 브릭스와 이사벨 마이어스는 어려서 남다른 교육을 받았고 자신들도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당연히 MBTI도 큰 의미의 교육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그들은 아마도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타고난 호기심을 채워주고 마음을 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에서든 가능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한편 교육은 인간의 변화를 대전제로 한다. 사람이 절대 안 변한다고 생각하면 교육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MBTI가 개발되어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당시에 다른 심리 유형 검사 도구들과 경쟁했는데 그것들은 특정 분야에 적합한 엘리트를 뽑아서 활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브릭스와 마이어스는 유형 간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 마음의 백지 상태와 같은 인간의 보편성을 존중하고 그 자리를 모든 변화의 출발점으로 본 것이다. 사상의학의 체질 유형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동의수세 보원에는 체질별 병증의 양상과 전문적인 치료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제만은 책의 앞부분에서 마음속 감정 변화에 따라 체질을 구분하는 방법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만큼 마음이 몸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것이다. 질병은 사회적 요인으로도 발생한다.
가난, 흉년, 돌림병, 전쟁 등이 그것이다. 당시 어렵게 살았던 민초들의 고통을 덜기 위하여 체질의학을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람 마음의 특성과 변화를 탐구했다. 칼 융, 캐서린 브릭스와 이사벨 마이어스가 살았던 시대의 환경도 안락과 풍요만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심리 유형이나 성격 유형을 개발한 이 인물들은 사회 변혁 운동에 직접 뛰어들어 활동하기보다 인간의 내면에 천착하였는데 그들의 선택이 맞았는지 그 생각의 지향점과 노력의 결과는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을 규정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조용히 바라봐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낭독이 당신의 마음결을 조금 더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한 줄의 빛이 되었길 바라며 근사한 낭아의 낭독서재였습니다.